사정이 멈췄다고 해서 성적 삶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새로운 방식의 성적 삶이 시작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남성의 몸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다양한 변화를 겪습니다. 특히 전립선과 정낭은 사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60세 이후부터는 기능이 서서히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정액의 양이 줄어들거나 아예 나오지 않기도 하고 호르몬 분비 감소와 혈류순환 저하로 인해 오르가즘의 강도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60대 남성의 약 38%가 지난 1년 동안 사정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 기능이 떨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몸이 이제는 조금 더 나를 돌봐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몸과 마음 모두를 건강하게 돌볼 수 있는 새로운 접근법을 찾는 일입니다. 사정이 멈추는 현상은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변화들이 차곡차곡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전립선과 정낭입니다. 이 두 기관은 정액을 만들고 배출하는 핵심인데 60세를 넘어서면서부터는 기능이 조금씩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정액의 양이 줄거나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 하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성욕을 일으키고 오르가즘의 강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성적 흥분도 약해지고 절정의 감각도 예전 같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혈류순환의 저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이 조금씩 좁아지고 탄력이 줄어들면서 음경과 골반 주변으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신경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해 사정 반사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전립선 건강이나 심리적 자신감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기보다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올바른 관리로 이어가는 태도입니다. 먼저 전립선과 정낭의 문제입니다. 사정은 단순히 쾌감의 끝이 아니라 오래된 정자와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정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폐물이 쌓여 전립선염이나 전립선비대증 같은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비뇨기과 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사정의 빈도가 극단적으로 줄어든 고령 남성일수록 전립선 기능 저하를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다음은 심리적인 영향입니다. 사정이 되지 않으면 몸만 답답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위축됩니다. 자신감이 줄고 배우자 앞에 서는 것도 꺼리게 되며 점점 관계 자체를 피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사정이 잘 안 되다 보니 아내 앞에서 괜히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혹시 실망시킬까 두려워 점점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이렇듯 성적 기능의 위축은 단순히 육체적 불편함을 넘어 부부관계와 정서적 친밀감까지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은 신체 기능의 위축입니다. 어차피 안 나오니까라는 생각에 아예 자위나 관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골반 적응과 신경 활동은 점점 둔해지고 발기력은 약해지며 감각 자체가 무뎌집니다. 한 7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간 아무 시도도 안 했더니 하고 싶어도 몸이 전혀 반응하지 않더군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방치하는 게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구나. 사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몸은 더 빨리 위축되고 마음은 더 깊이 흔들리며 결국 관계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정이 잘 되지 않으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무심코 자극을 더 강하게 주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쉽게 나오지 않으니 더 세게, 더 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서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킵니다. 음경을 과도하게 움켜쥐거나 거칠게 움직이면 신경은 점점 둔해지고 감각은 무뎌집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예민한 부위가 과도하게 긴장하면서
오히려 불규칙하게 반응해 사정 반사가 더 불안정해집니다. 상담 중 만난 한 60대 남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안 되니까 더 세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몸은 피곤하고 끝까지 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은 단순히 성적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것을 넘어서 몸 전체의 성적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또 다른 문제는 조급함입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빨리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서두르게 되죠. 하지만 쾌감은 몸이 가장 편안하고 이완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마음은 서두르고 몸은 긴장돼 있으니 원하는 결과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도 고령 남성일수록 자위 행위가 거칠고 단순해질 때 발기사정 장애가 더 심해진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즉, 습관의 질이 성기능의 질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감각을 되살리는 올바른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슬로우 터치 기법입니다. 음경을 바로 자극하지 않고 허벅지 안쪽이나 아랫배, 회음부 주변을 먼저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경이 차분히 깨어나고 몸은 서서히 준비될 시간을 갖습니다. 사정이 없어도 만족감은 충분히 얻을 수 있으며 오히려 긴 여운이 남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하나는 호흡을 활용한 골반 이완법입니다. 자위를 시작하기 전 깊은 호흡을 10번 정도 반복하며 숨을 내쉴 때 아랫배와 항문 주변이 풀어지는 걸 의식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골반 저근의 긴장이 풀리고 절정이 더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온열 자극이 있습니다. 목욕 후 따뜻한 수건을 회음부에 덮어 두는 것만으로도 혈류가 개선되고 신경의 반응성이 살아납니다. 특히 드라이 오르가즘을 경험하는 고령 남성들에게는 감각 회복을 돕는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 자체를 즐기는 태도입니다. 손끝의 감촉, 호흡의 흐름, 마음의 이완. 이 과정 하나하나가 쾌감의 시작이며 지금 나이에 맞는 가장 건강한 성적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잘 되지 않더라도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즉각적인 회복법이라 부릅니다. 몸이 곧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돕는 짧지만 강력한 전략인데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슬로우 터치 기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위를 시작할 때 곧장 음경을 자극하려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경 반응과 혈류 흐름은 예전보다 느려집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강한 자극을 주면 오히려 감각은 무뎌지고 만족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슬로우 터치는 이 과정을 되돌려줍니다. 음경을 바로 만지지 말고 허벅지 안쪽이나 아랫배, 회음부 같은 주변 부위를 먼저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신경이 차분히 깨어나고 혈류가 서서히 몰리면서 몸은 자연스럽게 반응할 준비를 합니다. 실제로 한 70대 남성은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뒤 정액이 나오지 않아도 몸이 깊이 충만해지고 만족이 오래 지속된다는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복식 호흡과 골반 이완 기법입니다. 골반 저근은 사정과 오르가즘을 좌우하는 중요한 근육인데 나이가 들면 쉽게 긴장된 상태로 굳어집니다. 이 근육이 딱딱하게 긴장되어 있으면 사정 반사가 방해받고 절정도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복식 호흡은 이런 긴장을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자위를 시작하기 전 등을 곧게 펴고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천천히 내쉬면서 아랫배와 항문 주변이 부드럽게 풀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동작을 10번 정도 반복하면 골반 저근이 이완되고 불필요한 힘이 빠져나갑니다. 그 결과 몸은 절정을 훨씬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 60대 환자분은 이 호흡법을 자기 전에 실천하면서 사정이 없어도 오히려 더 편안하고 깊은 만족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온열 자극 요법입니다. 목욕 후 따뜻한 수건을 회음부, 즉 항문과 고환 사이에 덮어두는 단순한 방법이지만 효과는 놀랍습니다. 따뜻한 열이 신경과 혈관을 자극해 혈류가 개선되고 신경 반응성이 되살아납니다. 특히 드라이 오르가즘을 경험하는 고령 남성들에게는 감각을 회복시키는 자연스럽고 안전한 접근이 됩니다. 한 대구 거주 80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열 자극을 꾸준히 했더니 정액은 예전처럼 많지 않지만 오르가즘의 만족감은 젊은 시절 못지않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의 흐름을 바꾸고 성적 만족의 질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회복법이 오늘의 만족을 돕는 방법이라면 앞으로의 성적 삶을 지탱해줄 기반은 바로 전립선과 정낭의 건강입니다. 이 두 기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액을 만들고 배출하는 핵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성적 감각도 풍부하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생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골반 스트레칭입니다. 전립선과 정낭은 골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위의 혈류 상태와 유연성은 기능과 직결됩니다. 특히 오래 앉아 생활하는 고령 남성은 골반 내 혈류가 쉽게 정체되는데 무릎을 꿇고 앉은 자세에서 상체를 천천히 숙이는 스트레칭을 하루 3분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꾸준히 하면 혈류 흐름이 좋아지고 전립선 기능이 점차 안정되며 허리 통증이나 배뇨 기능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온욕 습관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무릎 아래까지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만으로도 하체 혈류는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하체 혈류가 원활해지면 전립선과 정낭으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도 활발해지고 결과적으로 기능이 안정되고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체온이 떨어지면서 혈류가 위축되기 쉬운데 온욕은 간단하면서도 전립선 보호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세 번째는 온열 방석 활용입니다. 일상에서 오랫동안 앉아있는 경우가 많은 분들이라면 전기찜질기나 따뜻한 방석을 활용해 골반을 늘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골반 주변이 차가워지면 혈류가 쉽게 줄고 긴장이 생기지만 따뜻하게 유지되면 전립선과 정낭의 기능은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실제로 70대 초반의 한 남성은 매일 아침 10분 정도의 골반 스트레칭과 저녁마다 따뜻한 족욕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정액의 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는 몸이 전보다 훨씬 가볍고 절정의 순간이 훨씬 선명하게 다가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을 지속하는 것이야말로 나이에 맞는 새로운 성적 삶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온열 자극이 당장의 감각 회복을 돕는 방법이라면 온욕과 스트레칭 같은 생활관리법은 전립선과 정낭의 근본적인 건강을 지켜주는 장기 전략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실천할 때 성적 만족과 건강한 노년을 동시에 지켜낼 수 있습니다. 몸속에서 성기능을 되살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식습관 관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아연입니다. 아연은 정액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로 전립선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부족하면 정액의 양이 줄고 성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연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굴, 쇠고기, 호박씨,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이 있으며 특히 청국장에 계란을 곁들이면 흡수율이 높아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 밖에도 혈류를 개선하는 아르기닌, 호르몬 균형을 돕는 비타민 E 역시 전립선과 성 기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 아보카도나 올리브 오일 같은 식품을 곁들이면 균형 있는 보충이 가능합니다. 즉, 매일의 작은 식습관 변화가 몸속 깊은 곳에서 성 기능을 되살리는 중요한 힘이 됩니다. 실제로 경기도에 사는 70대 남성 김정수 씨는 식단에 꾸준히 아연과 아르기닌, 비타민 E가 풍부한 음식을 포함했습니다. 그 결과 정액의 양이 서서히 늘었고 밤에 느끼던 불편감도 크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음식은 눈에 보이지 않게 몸속에서 성 기능을 되살려주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즉각적인 회복법이 오늘을 바꾸고 생활 관리가 내일을 지켜준다면 식습관 관리는 그 내일을 더 길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몸은 다시 활기를 찾고 만족은 더 깊어집니다. 성기능 회복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사정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욕과 발기, 근력, 심리적 안정까지 폭넓게 지휘하는 역할을 합니다. 말 그대로 성기능의 지휘자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40대 이후부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 60세가 넘으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성욕 저하나 오르가즘 약화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지며 자신감이 줄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현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생활 습관 속에서 테스토스테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숙면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의 약 70%는 수면 중,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생성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자주 깨다 보니 호르몬 분비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하루 6-7시간 이상 깊고 끊김없는 잠을 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수면 패턴을 교정한 60대 한 남성은 성욕이 다시 살아나고 기운이 달라졌다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잘 자는 것이야말로 테스토스테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햇볕입니다. 아침 햇살을 10분, 15분만 쬐어도 뇌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세로토닌은 저녁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숙면을 돕고 이 과정에서 테스토스테론 회복에도 기여합니다. 즉, 아침 햇살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호르몬 리듬을 조율하는 중요한 신호인 것입니다. 아침마다 짧은 산책을 하며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활력을 되찾습니다. 세 번째는 하체 운동입니다. 하체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모여있는 부위입니다. 걷기, 스쿼트 같은 단순한 운동만으로도 혈류가 개선되고 근육에서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자극하는 신호가 발생합니다. 특히 하루 15분 정도의 가벼운 스쿼트나 빠른 걸음만으로도 몸은 반응합니다. 상담을 받았던 70대 한 남성은 매일 아침 20분씩 걷기를 실천하면서 몸이 가볍고 자신감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테스토스테론을 지키는 길은 특별한 약물이나 복잡한 치료가 아닙니다. 잘 자고 햇볕을 쬐고 하체를 움직이는 아주 단순한 습관 속에 있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 쌓이면 몸의 균형은 다시 바로 서고 성기능 역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사정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적인 즐거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성적 만족의 대부분은 사실 몸이 아니라 뇌와 신경의 작용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절정의 순간 뇌에서는 여러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대표적으로 옥시토신,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이 그것입니다. 이 호르몬들은 단순히 정액 배출 같은 육체적 행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 상상, 감정 교류 같은 요소에 의해서도 충분히 분비될 수 있습니다. 즉, 정액이 나오지 않아도 뇌와 신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적인 만족은 얼마든지 깊고 충만하게 경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가 깊고 느린 호흡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옥시토신 분비가 촉진되고 몸은 이완 상태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자위나 부부 관계를 이어가면 사정이 없어도 뇌는 충분히 절정을 경험했다고 인식합니다. 또 하나 효과적인 방법은 이미지와 기억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과거의 따뜻했던 성적 기억이나 배우자와의 친밀했던 순간을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이때 깊은 호흡을 함께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뇌와 몸이 자극을 더 잘 받아들이는 상태로 바뀝니다. 상담 현장에서 만난 60대 한 남성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정은 없었지만 오히려 예전보다 더 차분하고 깊은 만족을 느낍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을 즐기니 마음까지 편안해졌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결과보다는 과정입니다. 사정을 목표로 조급하게 서두르는 순간 긴장은 높아지고 만족은 멀어집니다. 반대로 손끝의 감촉, 호흡의 흐름, 마음의 이완 같은 작은 과정 하나하나에 집중하면 뇌는 충분히 쾌감을 느끼고 몸은 편안하게 반응합니다. 사정이 줄어든다는 사실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뇌와 신경이 선물하는 새로운 쾌감의 문을 여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어도 성이 여전히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정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만족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열쇠는 거창한 방법이 아니라 누구나 집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꼽을 수 있는 것이 회음부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두 무릎을 옆으로 천천히 벌린 상태를 5분 정도 유지하는 간단한 동작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골반 내부 혈류가 개선되고 성적 감각이 한결 민감해집니다. 실제로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절정이 훨씬 자연스럽게 다가왔다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골반 이완 호흡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 깊은 호흡을 하며 골반을 천천히 앞뒤로 움직이면 긴장이 풀리고 몸이 성적 자극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밖에도 사정을 목표로 하지 않고 감각 그 자체를 즐기는 태도를 가져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과정에 집중하는 태도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지만 꾸준히 이어간다면 몸은 다시 민감해지고 마음은 한결 여유로워집니다. 사정이 줄어들었더라도 성적 만족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그 만족을 일깨우는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작은 실천 속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